안녕하세요. CNB 열린 스토리 이민입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겨우내 흐트러진 몸을 바로잡기 위해 야외 운동 시작한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날씨가 풀렸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운동을 했다간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이번 겨울에는 이 강력한 한파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운동량과 활동량이 줄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CNB 열린 스토리에서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훈 원장과 함께 다가온 봄,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관절 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운동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봄이 다가오면서 걷기, 등산, 이 자전거 타기 같은 야외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즘 날씨 야외 운동 괜찮은가요? 네, 봄이 되면 드디어 그 사람들이 따뜻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야외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네. 본인이 체감하는 온도는 겨울에 비해서 많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나갈 만도 하고 비교적 얇은 옷에 운동도 할 수 있고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운동할 수 있는 계절 중에 겨울은 너무 추우니까 보통 못 하니까요. 계절 중에 그래도 가장 추운 시기가 바로 요즘입니다. 초봄이죠. 온도로 따지면 그래도 5도 전후까지 내려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운동하기엔 조금 추운 날씨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설 중에 뭐 운동선수들 할 때 추울 때 뭐 부상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우리 몸의 근육, 인대, 힘줄 이런 많은 근골격계 조직들은 콜라겐이라는 조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콜라겐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콜라겐의 성질을 좀 말씀드리면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늘어나는 조직입니다. 근육 같은 거 뭐 잘 늘어난다고 누구나 상상할 수 있을 텐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그 늘어나는 능력이 줄어들고요. 따뜻해질수록 늘어나는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좀 비유를 들어본다면 고무줄이 있는데 아주 잘 늘어나는 고무줄이에요. 그건 제가 이렇게 당기면 쭉 늘어날 겁니다. 근데 고무줄이 잘 늘어나지 않는 그런 고무줄의 특성이 있는 고무줄을 제가 당기다가 잘 안 늘어나는데 제가 억지로 당기면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잘 늘어나는 게 온도가 높을 때 콜라겐이 되고 잘 안 늘어날 때가 온도가 낮을 때 콜라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봄의 날씨는 아직은 콜라겐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특성을 갖기 전이기 때문에 이럴 때 갑자기 운동을 한다거나 급격한 움직임을 할 때 힘줄, 근육, 이런 인대 손상이 발생하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좀 어떻게 그럼 하면 되냐, 이건 우리 아나운서님이 질문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먼저 그냥 아예 대답을 하면 당연히 이제 시청자들 이 부분이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그러면 조금 안전한 근육과 인대 힘줄이 좀 잘 늘어나는 몸 상태로 만들어주느냐, 그거는 몸 안의 체온을 높이면 됩니다. 결국 콜라겐이 몸 안의 체온에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 몸의 체온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잘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비록 춥더라도 몸 안의 체온을 올리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소위 심부 체온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을. 그럼 심부 체온을 추울 때는 어떻게 올리냐? 뛰면 됩니다. 뛰면 우리가 땀이 나고 열이 나잖아요. 예, 뛰는 그런 우리가 워밍업이라고 합니다. 워밍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콜라겐들이 잘 늘어나는 성질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운동하기 좋은 상태가 된다라고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온도와 또 우리 몸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겨울철과 봄철 관절 환자의 발생 확률이 어느 계절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도 아직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만약 똑같은 조건이라면 당연히 겨울이 많을 겁니다. 그건 너무 당연할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운동량이 봄 되면서 갑자기 치솟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발병률은 봄에 운동하면서 부상률이 더 올라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이제 통계 데이터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겨울에는 이제 우리 특히 프로 선수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닥터다 보니까 스포츠 선수들을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즉 프로 선수들을 많이 보는데 프로 선수들은 겨울에 마냥 쉴 수는 없거든요. 국가대표급이나 프로급들 그냥 쉬고 있으면 그 다음 시즌 준비를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게 정말 최고의 엘리트 선수들인데. 그래서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한 곳으로 가거나 이렇게 몸을 좀 푸는 역할을 하고요.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은 역시 봄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프로야구 개막
또 이제 다음 주죠. 이제 금방 개막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음 주라 해도 급격히 따뜻해질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은 추운 시기다. 그 야구 시즌 중에 제일 추운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론대로 하면 바로 이 시기가 선수들이 부상당할 확률이 높을 거다라는 거는 능히 좀 예측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게 예측이 아니라 우리 한국은 아직은 데이터가 좀 많지는 않고 메이저리그는 선수도 많고 그 인구도 많고 역사도 오래되기 때문에 좀 더 데이터가 많거든요. 보면 역시 봄 말 그대로 개막하자마자 때가 부상률이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언뜻 생각하면 야구로 생각을 하면 시즌을 한참 던지다 보면 많이 던지니까 점점 부상률이 올라갈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어떤 날씨의 영향이나 이런 다양한 그 외에 물론 영향도 있겠지만 오히려 시즌 개막 직후가 부상률이 가장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인 좀 예전과 좀 다른 부분이죠. 네. 네. 그럼 지금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겨울보다 오히려 이 봄에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봄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봄에 운동을 좀 자제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그 부분이 또 봄에도 만약 또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무려 4계절 중에 2계절을 쉬는 그런 그렇죠. 효과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름과 가을에만 운동을 하면 우리가 또 건강해지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또 안 움직이던 관절을 또 막 우리가 녹슬는 것처럼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봄에 운동을 하는 건 좋지만 크게 1년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이게 크게 됩니다. 장기 계획, 단기 계획을 다 세워야 되는데요. 하루에 운동을 시작할 때도 아까 워밍업을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운동을 하고요. 그 스트레칭 얘기는 조금 이따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봄에는 운동량을 서서히 좀 늘려서 말 그대로 워밍업을 하는 거죠. 해서 운동량을 이제 여름이 되어쯤 해서 많이 올리고 그다음에 가을 되면서 다시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1년 플랜, 그다음에 하루 플랜,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플랜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운동을 하는 게 우리 개개인들,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부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워밍업, 그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원장님께서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워밍업이나 이 스트레칭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긴 하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워밍업과 스트레칭의 순서를 국내의 많은 시청자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보통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워밍업을 하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스트레칭을 먼저 하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막 몸을 돌리고 몸을 꺾고 다 좋은 스트레칭 맞거든요. 하지만 그걸 먼저 하는 거는 운동에서는 적어도 몸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도 안 풀렸을 때라도 좀 크게 보폭이 아니라 좀 쫑쫑 걸음으로 해도 조깅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주 빨리 걷는다거나 제자리 걸음을 한다던가 해서 약간 몸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직전까지는 가야 최소한 심부 체온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들어간다는 건 뭔가 하면 아까 똑같습니다. 조직을 쭉 늘려주는 겁니다. 스트레칭이란 개념은요. 어떤 관절 범위를 충분히 신장시켜 줌으로써 그 힘줄, 인대, 근육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 제가 이거 조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팔을 피는데 갑자기 확 피면 물론 그렇다고 끊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현미경적인 레벨에서 보면 확 피면 여기 있는 근육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분명히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울 때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확 피면 정말 더 무리가 크겠죠. 하지만 심부체는 올리고 스트레칭이라는 걸 이렇게 쭉 비율을 이렇게 쭉 누르면 이제 근육들이 당겨지는구나라고 신호를 이미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말랑말랑해진 상태에서 운동하다가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경우 이렇게 백핸드를 팍 치지 않습니까? 이게 팍 치더라도 그렇게 스트레칭을 돼서 신호를 준 뒤에 좀 강한 운동을 하면 부상률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좀 이해를 해야 스트레칭도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트레칭을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어깨랑 팔꿈치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어깨 운동을 제가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이제 특히 좀 어깨가 약간 굳으려고 하시는 조금 나이 있으신 중장년 층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요. 제가 도구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뭐 우산으로 해도 되고요. 빗자루로 해도 됩니다. 어떤 걸로 해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요거 T자라고 이렇게 손을 좀 잡을 수 있게 이런 걸 준비를 했고요. 네. 앞으로 움직이는 거는 물론 본인이 혼자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요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칭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요가 운동 좋은데요. 만약 이제 다른 팔을 이용해서 한다. 물리치료사가 해주면 좋겠지만 물리치료 없이 혼자 하는 운동은요. 이렇게 밑을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쭉 올려주면 이렇게 어깨가 쭉 올라가겠죠. 이게 간단한 스트레칭의 원리입니다. 아, 이완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옆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해서 팔꿈치를 이제 몸에다 붙이는 게 이제 핵심이긴 한데요. 팔꿈치를 몸에 붙인 채로 이렇게 움직이면 쭉 팔이 이제 외회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아예 반대편 대각선 위로도 쭉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쭉 올릴 수도 있고요. 이런 스트레칭이라는 건 뭔가 하면 여러 방향으로 다양하게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꼭 나 막대기를 오늘 안 가져왔어,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 라고 해서 스트레칭을 못할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한 팔로라도 정 안 되면 우리가 근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위로 스트레칭을 해줘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이제 뒤쪽에 신장이 되는 걸 거고요. 충분한데요. 여기서 스트레칭에서도 조금 힌트라고 해도 좀 꼼수라는 게 있는데 공원 가면 이렇게 원으로 돼서 어깨를 확확 돌리는 거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봤습니다. 이제 그거를 스트레칭 또는 어깨 운동을 한다고 많은 아주머니들이 하세요.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돌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천천히 이렇게 돌리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돌리는 딱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달래가면서 조금씩 조직을 늘리는 걸 이야기하지 이걸 순간적으로 팍 당기는 게 아니에요. 팍 당기는 거는 높은 강도의 운동이죠. 스트레칭을 할 때는 굉장히 천천히 아주 정성 들여서 속도를 줄여서 해야만 의미가 있고요. 그래야만 스트레칭의 효과가 나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내가 뭘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나를 생각을 하면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운동 효과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냥 준비 운동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목 돌리고 팔목 돌리고 허리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려는 운동에서 쓰이는 근육을 달래가면서 좀 길이를 늘려놓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하면 조금 마음이 편할 겁니다.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뛰뛰기. 뛰뛰기를 한다. 그러면 뛰뛰기는 아무래도 발을 많이 쓰는 거죠. 물론 어깨에도 간단히 스트레칭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많이 뛰는 것, 발목 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릎 앞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무릎 뒤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은 내가 이 부분 근육을 쓰니까 여기를 꼼꼼하게 늘려놔야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쓰는 근육은 자기가 알죠. 뛰어보면 어디가 뻑뻑한지 알잖아요. 그 부분을 스트레칭을 해두면 내가 부상률이 적어지겠구나 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원장님이 도구를 이용해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계절이나 아무 것 관계없이 우리 직장인들의 경우 장시간 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머리, 또 눈, 등, 어깨 이 많은 곳에 좀 통증이 올 수가 있잖아요. 이때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직장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직장인들 특히 사무직 직장인들이 아무래도 대다수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요즘은 컴퓨터 하는 사무직은 제가 아는 한은 거의 없습니다. 컴퓨터를 할 때 제일 좋은 먼저 자세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 운동법 다 좋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애초부터 안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를 잡을 때는 저희도 이제 이게 의자가 있지만 이제 헤드레스트가 없기 때문에 좀 좋은 의자가 아니고요. 의자를 최대한 뒤에 기대야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기대면 안 되고요. 엉덩이를 뒤에 바싹 기대고 등을 붙이되 헤드레스트가 좀 있어야 됩니다. 헤드레스트를 있어서 이렇게 받친 채로 그 다음에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 좀 좋은데요. 많은 분들의 컴퓨터 자세를 제가 해볼게요. 이러고 합니다. 이러고. 가장 나쁜 자세입니다. 이건 더 이상 이게 나쁠 수가 없는 자세. 그다음 두 번째, 핸드폰을 보면서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나쁘죠. 아니면 누워서 엎드려서 이러고 보거든요. 가장 나쁠 수 있는 자세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학적 검사라는 의사가 이 환자가 아픈지 안 아픈지 테스트하는 검사 중에 목의 디스크 테스트 검사가 앞으로 끝까지 숙이는 거랑 뒤로 끝까지 젖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게 신경을 가장 자극하는 두 가지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자기 몸에 끊임없이 자극과 나쁜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말 피해야 되는 자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극단적이 아니더라도 이 핸드폰은 나쁘다는 건 누구나 알겠죠.
직장인에서 이거는 하루 8시간이나 이러고 있으면 이 어깨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어깨와 목을 연결하는 이 어깨 뒤쪽 라인이 이 나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뭐 20, 30대 흔한데 어깨가 아파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운동선수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고 사무직이면 제가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어깨가 아니라 혹시 어깨 뒤쪽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어깨라고 많이 그럽니다. 실제로 여기 아픈 건 많은 사무직에서 아주 흔히 발생하는 너무나 유병률이 큰 병이에요. 그 병이 이제 너무 광범위한데 우리가 뭐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가장 흔히는 씁니다. 또는 목에 디스크가 있어도 여기 통증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 일단 첫 번째 자세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자세가 안 좋아서 생겨버렸다. 그런데 병원에 갈 시간도 너무 없고 물론 제대로 된 치료는 병원에 가서 해야겠지만 혼자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으로 좀 축약을 해보면요. 우리 몸 뒤에는 날개뼈라는 게 있습니다. 날개뼈를 뒤로 이렇게 제껴보면 하면서 느낌 있게 한번 해보세요. 뒤로 이렇게 하면 뒤에서 이렇게 근육이 뒤에 쭉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날개뼈를 모아주는 요 근육이 좀 강한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구태하면 이게 나쁜 자세고요. 이게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이건 더 나쁘고요. 좀 자연스럽게 어깨를 좀 자신 있게 핀다. 우리 모델들이 하는 자세들 있죠. 모델들이 하는 자세가 아주 좋고요. 보통 운동을 하게 되면 어느 부위나 부상률이 올라갑니다. 운동선수들은 다 어깨가 아픈데 어깨 부상이 오히려 적은 운동 직종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던 댄스가 혹시 뭔지 아세요? 왈츠, 또는 룸바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세는 뭔가 하면요. 왈츠를 추게 되면 이렇게 하고 어깨를 이렇게 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감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합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깨 통증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깨가 이렇게 좋은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깨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깨를 바르게 정렬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사실 우리 이 방송을 보는 좀 시청자들이 좀 간단하게 좀 어깨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이 다양한 스트레칭 방법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앞에 또 밴드가 있어요. 이 밴드를 이용한 어깨 스트레칭 방법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소품은 다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깨 이제 운동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이 탄력이 되도록 그냥 만들어진 밴드긴 한데요. 꼭 이 밴드일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런 식의 밴드가 있다면 조금 더 일관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긴 한데요. 어깨는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이 헬스들 하셔서 어깨 근육 다 좋지만 환자들을 보면 일괄되게 약한 근육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이제 극하근이라고 하는데 어떤 근육인가 하면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극하근 약화가 어깨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이건 선수들까지도 공통입니다. 다들 극하근이 약해요. 극하근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이런 밴드들을 잡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핵심은 역시 이 팔꿈치를 이 옆구리에 붙여줘야 됩니다. 그걸 안 붙이면 제가 해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요거는 극하근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붙이고 돌려주면 이때서야 극하근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더 좋게는요. 조금 더 짧게 해서 요 가까이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이서 이렇게 가면 훨씬 좋습니다. 뭔가 하면 어깨를 너무 뒤로 간다기보다는 가까이서 하나씩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운동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 이제 나왔으니까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어깨 근력 운동, 저는 이제 어깨랑 팔꿈치를 전공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어깨와 팔꿈치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어깨 근력 운동법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여기 좋고요. 이런 아령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은요. 사실은 이제 테니스 엘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테니스 엘보는 이제 아마 젊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중년 넘어가시게 되면 이쪽 팔꿈치 이쪽이 아픈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너무너무 이건 흔한 질환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또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 물론 좋긴 좋지만 병원 치료를 병행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집에서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그 아령을 잡고요. 손을 밑에 받쳐도 되고 책을 받쳐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손목만 위로 이렇게 올리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 하는 건가 하면요. 손바닥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제쳤을 때 바깥쪽, 요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하면 여기겠죠? 네. 요쪽에서 통증이 자꾸 시큰시큰하게 나오는 경우, 이걸 우리가 보통 애칭을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요.
병뚜껑을 딴다거나 네. 이렇게 뭔가 확 돌리려고 한다거나 물건을 이렇게 집어 올리려고 할 때 바깥쪽이 시큰하다고 하면 이제 자가 진단을 해도 됩니다. 테니스 엘보라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아령을 손목만 위로 천천히 해야 됩니다. 이거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근육에 일정한 자극을 주면서 통증을 좀 많이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겨울 운동이 부상의 발생 확률을 높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운동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이 프로야구 선수들,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나라로 전지훈련을 떠나잖아요. 이것도 같은 이유에서일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프로 선수들 정도 되면 운동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마지막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겨울 내내 움츠리고 있으면 이제 봄에 시작하는 시즌에 맞출 수가 없겠죠. 분명히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당연히 뭐 우리나라가 아직 잘 살지도 못하던 시절이기도 하거니와 아직 과학적인 그런 배경도 없었기 때문에 추울 때 오히려 그걸 극복해내면서 이겨내는 그런 겨울 극기 훈련이 아주 인기였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TV를 보면요. 네.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겨울에 그 극기 훈련을 하면서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들이 TV에 나오곤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알고 봤더니 오히려 부상률을 높이는 그런 일이 되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소위 스프링 캠프라고 얘기를 하죠. 네. 스프링, 엄밀히 말하면 겨울 캠프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12월에는 가진 않거든요. 보통 1월 돼서 떠나는데 가장 이제 많이 가는 인기 있는 데가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는 한참 남쪽에 있기 때문에 연중 기온이 항상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아리조나 뭐 이런 데를 많이 갑니다. 아주 따뜻한 곳, 사막 지역이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맡고 있는 프로야구 팀들이 몇 개가 있다 보니까요. 수석팀 닥터로 이제 스프링 캠프에 같이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스프링 캠프를 가게 되면 이제 시즌이 끝나고요. 보통 프로야구 시즌이 10월 11월까지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는데 10월에 끝나게 되면 잠깐 선수들도 휴식기를 갖습니다. 그래야 몸이 좀 충전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스프링 캠프를 가게 되면 초반에 다들 여기저기 좀 아픕니다. 아무리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까 오늘의 주제와 연관이 되는 건데 한참 쉬다가 시동을 걸면 일단은 몸에 조금 무리가 올 수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춥기까지 하면 정말 설상가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뜻함에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 그렇지만 그래도 따뜻한 데기 때문에 부상률이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거기서도 스프링 캠프를 시작했을 때 이제 프로야구 투수들이 갑자기 막 강속구를 던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초반에는 아무리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서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공을 늘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옆에서 보면서 그 어떤 위험한 동작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트레이닝 방법을 같이 상의를 해서 최대한 효과를 높이고 부상을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같이 상의해서 같이 만들게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따뜻한 곳에서 해요. 그러고 오히려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개막전을 준비하게 되면요, 이때가 훨씬 더 춥습니다. 스프링 캠프 훨씬 더 따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개막하고 나서 부상률이 급격히 치솟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똑같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보더라도 이제 그런 스토리를 좀 아시면 스프링 캠프 가서 어떻다 이 기사를 보더라도 조금 더 마음에 와닿고 이해하시기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원장님께서 또 이번에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또 많은 의료 지원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제가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을 맡고 있는 어떤 직업이 있습니다. 맡고 있는 보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또 이제 스포츠 전문의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직간접적으로 올림픽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 치료하는 여러 이제 시설들, 그다음에 이제 부상 방지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해 많은 또 검토를 또 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치료했던 많은 환자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특히 원래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요, 특별히 더 그 애정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응원을 하면서 많이 봤고요.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올림픽을 봤습니다. 많은 제 선후배 친구들이 평창 올림픽에 다 이제 투입이 됐고요. 제 동료들도 많이 투입이 됐고, 그래서 의무적으로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졌던 올림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또 많은 선수들, 또 메달리스트 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기억에 나는 선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요. 역시 많이 힘들어했던 선수들이나 이제 수술해줬던 이제 선수들 좀 기억이 나겠죠. 네.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선수는 뭐 국민 여러분 다 알겠지만 이상화 선수가 역시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 연락도 하고 치료하러 오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그 MRI를 보면 이제 참 저렇게 근육이 힘을 내기 힘든 상태인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무릎 같은 경우 정말 날카로운 통증을 좀 수반하는 그런 병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연속으로 지금 3번째 올림픽에 이제 메달리스트가 되었는데요. 이게 장시간 그 폭발적인 단거리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저렇게 롱런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번에 은메달을 땄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금메달리스트는 이상화 선수가 아닌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말고도 뭐 쇼트트랙의 뭐 김아랑 선수라던가 특히 이제 저와 이제 제 동료들이 너무나 이게 좋아했던 선수인데 너무 착해요. 네. 이런 선수라던가 우리 봅슬레이 또 메달리스트가 됐던 원윤종 선수라던가 원윤 선수는 이제 골절이 돼서 제가 수술을 해줬던 이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뭐 여러 선수들이 메달을 따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즐거웠던 그런 올림픽이었습니다. 네, 온 국민의 성원을 받았던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이 원장님의 손길이 또 곳곳에 숨어 있었네요. 네, 그렇다면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 마지막으로 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올바른 운동 방법, 또 피해야 될 운동 방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얘기했던 걸 좀 정리할 겸 몇 개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요. 특히 봄에 일단 강조를 하고 또 해도 지나치지 않는 건 워밍업을 시작으로 해라라는 겁니다. 몸의 기온이 올라가지 않으면 진짜 부상률은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몸을 따뜻하게 해라. 그리고 스트레칭을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라는 건데요. 근데 운동법 중에서도 조금 많이 하지만 좀 잘못하고 있는 운동을 말씀드리면, 다시 말해 저는 어깨만 자꾸 보다 보니까, 어깨 전문가다 보니까 어깨를 잘못 이용해서 부상시키는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또 이제 다가오기 직전이 봄이기 때문에 여름은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몸짱에 좀 너무 집착을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장이 이제 곧 붐비기 시작할 텐데요. 헬스장에서도 아무리 실내지긴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워밍과 스트레칭을 꼭 해야 되고요. 네. 그러고 이제 벤치프레스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남성들에게는 이제 로망과 같은 건데요. 벤치프레스가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상률을 올리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운동에 자신이 있고 근육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번 이제 갑자기 몸짱이 돼야지라고 해서 벤치프레스에 매달리는 거는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벤치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근육을 우리가 대흉근이라고 합니다. 대흉근을 물론 팔 근육도 키울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벤치프레스 하는 사람들은 이 소위 남자들 갑바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되게 큰데, 그거를 벤치프레스보다는 우리가 버터플라이, 정확히는 팩덱플라이라는데요. 팩덱플라이를 이용한 요 운동으로 좀 바꿔 하게 되면 부상률을 또 급격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팩덱플라이라 해도 운동하는 요령이 좀 있는데요. 이걸 누를 때 손바닥 끝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전면부를 다 이용을 해서 누르는 게 훨씬 근육 활성화에도 좋고 부상률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철봉을 많이 하시거든요. 철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철봉을 하려면 이렇게 매달리게 되잖아요. 매달린 채로 장시간 버티는 것이 어깨에 굉장히 손상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왕 뭐 턱걸이를 하려면 매달리는 걸 뺀 나머지를 하고 여기서 손을 놓고 좀 떨어지면 어떨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평행봉 운동을 또 많이 합니다. 그건 이제 야외에서 대부분 하게 되는데요. 평행봉을 할 때 이제 많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내려가는 운동이 또 어깨에는 또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근육을 진짜 몸짱으로 키우는 건 불가능하죠. 이제 결국 본인의 선택인데요. 약간의 부상률을 감수하고 정말 근육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나는 진짜 부상처럼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다. 한마디로 나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부상에 대한 회복 탄력성,
부상이 있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크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번 부상이 되면 잘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들면 들수록 위험한 운동을 좀 삼가하시고 그다음에 좀 젊으면 한번 좀 몸짱에 도전해보고 이런 식으로 개개인의 맞춤 전략을 세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원장님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CNB 열린 스토리에서는 다가온 봄,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관절 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은 올바른 운동법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CNB 열린 스토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